달빛 마을의 비밀 모험. 옛날 달빛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름처럼 밤마다 달빛이 환하게 비쳐 모든 것이 은빛으로 반짝였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비밀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만 알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나리와 준이는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나리는 호기심 많은 활발한 소녀였고 준이는 조용하지만 눈치가 빠른 소년이었죠. 두 남매는 매일 밤 달빛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리와 준이는 침대에 누워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조그마한 빛나는 생물이 날아다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저게 뭐지? 나리가 속삭였습니다. 반딧불인가? 아니면 별똥별? 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는 몰래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빛나는 생물은 작은 요정이었어요. 요정은 두 아이를 보더니 손짓하며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리와 준이. 난 루미라고 해. 너희를 달빛 마을의 비밀 모험으로 초대할게. 루미는 아이들에게 달빛 마을이 가진 특별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달빛 마을에는 모든 생명이 깃든 마법의 숲이 있어. 그 숲의 중심에는 달빛 수정이 있는데 그 수정이 우리 마을을 지켜줘. 하지만 최근 수정이 약해지고 있어. 너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니? 나리와 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해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달빛 수정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힘을 얻어. 너희가 용감하게 모험하며 마을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해. 루미는 나리와 준이를 데리고 마법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은은하게 빛났고 곳곳에서 신비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속에서는 말하는 동물들과 노래하는 나무들을 만날 수 있었죠. 첫 번째로 만난 친구는 말하는 토끼 토토였습니다. 안녕, 난 토토야. 달빛 수정이 약해져서 숲도 힘이 없어진 걸 느꼈어. 너희가 마을을 위해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조심해. 어둠의 그림자가 숲을 어지럽히고 있거든. 토토는 아이들에게 마법의 숲에서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곳을 따라가면 길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아이들이 숲속을 탐험하던 중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아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빛 수정은 이제 내 것이다. 이 숲은 더 이상 빛나지 않을 거야. 나리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이 숲은 모두의 것이야. 준이는 재빨리 루미에게 신호를 보냈고 루미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나리, 준이, 너희의 순수한 마음을 믿어. 아이들은 그림자에 맞서기 위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달빛이 점점 밝아지며 그림자를 물리칠 힘이 생겼습니다. 나리와 준이는 달빛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렸고
마침내 달빛 수정을 찾아냈습니다. 수정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나리와 준이가 수정의 손을 얹자 순수한 에너지가 전달되어 수정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숲과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루미는 두 아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숲과 마을이 다시 빛날 수 있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나리와 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즐거운 모험이었어요. 언제든 또 불러주세요. 루미는 두 아이에게 달빛 마을을 언제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작은 별 모양의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나리와 준이는 목걸이를 받아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리와 준이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오늘의 모험을 떠올렸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도울 일이 생기면 달빛 마을로 갈 수 있겠지? 물론이지. 오늘처럼 용감하게 말이야. 달빛은 여전히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꿈나라로 향했습니다. 달빛 마을의 비밀은 이제 나리와 준이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었습니다. 숲속의 새 친구 무무. 깊고 푸른 숲속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작은 다람쥐인 포포가 살고 있었는데 포포는 다른 동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포포는 늘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 했답니다. 어느 맑은 날 포포는 나뭇가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나와 놀고 싶어 하지 않을까? 포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숲의 다른 동물들은 서로 어울려 놀고 있었지만 포포는 용기가 부족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나도 친구를 만들고 싶어. 포포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날 저녁 포포는 숲속 깊은 곳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러다 나뭇잎 사이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작은 알이었어요. 알은 부드러운 빛을 내며 살짝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뭐지? 새 알인가? 포포는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알을 품에 안았어요. 포포는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정성껏 돌보기로 했어요. 혹시 이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나의 첫 번째 친구가 될지도 몰라. 며칠 후 알에서 작은 새가 태어났어요. 새는 작고 부드러운 깃털로 덮여 있었고 노란 부리가 귀여웠습니다. 안녕, 나는 포포야. 넌 누구니? 포포가 인사했어요. 작은 새는 짹짹 하고 울며 포포를 바라보았어요. 포포는 새에게 무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포포와 무무는 금방 친해졌어요. 무무는 아직 날지 못했지만 포포는 무무에게 날개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언젠가 멋지게 날 수 있을 거야. 포포가 말했어요. 포포와 무무는 매일 나뭇가지 위에서 날개를 펴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무무가 겁을 먹었지만 포포가 용기를 북돋아 주었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무무. 넌 할 수 있어. 포포가 응원했어요. 무무는 작은 날개를 펄럭이며 드디어 짧은 거리지만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갈 수 있었어요. 우와, 나 날았어! 무무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포포는 무무를 보며 웃었어요. 내가 봤어. 정말 멋졌어, 무무. 어느 날 포포와 무무는 숲에 다른 동물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무무는 포포에게 말했어요. 나 혼자라면 겁이 났을 텐데 너랑 같이 가니까 괜찮아. 숲속의 다른 동물들은 처음엔 무무와 포포를 보고 놀랐지만 금세 둘의 이야기를 듣고 환영해 주었답니다. 포포가 무무를 이렇게 잘 돌보다니 정말 대단해. 여우가 말했어요. 다람쥐 포포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무무가 내 친구라서 나는 행복해요. 그날 밤 무무는 포포와 함께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포포, 오늘은 내가 진짜로 멀리 날아보고 싶어. 무무가 말했어요. 포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어요. 넌 분명 잘할 거야. 내가 바로 옆에서 지켜볼게. 무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날개를 힘껏 펄럭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숲 위를 날아 훨훨 날아올랐답니다. 포포는 아래에서 무무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우와, 무무, 너 정말 멋져. 무무는 하늘을 날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포포,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는 절대 못했을 거야. 그날 이후로 포포와 무무는 숲속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포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무무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답니다. 둘은 서로를 도우며 숲속 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숲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포포는 속삭였어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야. 무무도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맞아, 포포. 우리는 영원히 친구야. 숲속의 반짝이는 비밀. 옛날 옛적 깊고 조용한 숲속에는 반짝이는 비밀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동물들과 아름다운 식물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마을의 중심에는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마법의 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샘은 숲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작은 여우 루루는 항상 이 마법의 샘이 가진 비밀에 대해 궁금해했답니다. 루루는 호기심 많은 성격 덕분에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루는 숲의 가장 오래된 나무인 그랜드 오크에게 물었습니다. 샘에 정말 마법이 있는 건가요? 제가 그 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랜드 오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샘은 숲의 중심에 있지만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단다. 오직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가진 이들만 샘의 빛을 볼 수 있어. 루루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샘을 꼭 보고 싶어요. 숲을 더 잘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랜드 오크는 루루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마음의 순수함을 시험받게 될 거야. 여행을 시작해보렴. 루루는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한 도전은 울창한 덩굴숲이었습니다. 덩굴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어떻게 지나가야 하지? 루루는 고민하다가 덩굴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덩굴님들, 저는 숲의 비밀을 배우고 싶어서 여기에 왔어요. 제게 길을 열어주실 수 있나요? 덩굴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지나가도록 하여라. 루루는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길을 가던 루루는 깊은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웅덩이는 너무 커서 혼자 건널 수 없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파란 깃털을 가진 작은 새 토리를 만났습니다. 안녕, 내가 도와줄게. 토리가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 튼튼한 나뭇가지를 가져올게. 토리는 빠르게 날아가 나뭇가지를 가져왔고 루루는 웅덩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토리.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별말을 다 해. 너는 꼭 샘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토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법의 샘에 가까워질수록 숲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냐? 마법의 샘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루루는 조금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숲을 더 잘 이해하고 샘의 힘을 배우고 싶어요. 그림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지나가려면 네 진정한 용기를 보여야 한다. 루루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림자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저는 숲을 아끼고 사랑해요. 샘을 통해 숲을 더 잘 지킬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는 사라지고 루루 앞에 빛나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루루는 마법의 샘에 도착했습니다. 샘은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루루는 샘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샘님, 저는 숲과 친구들을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샘은 잔잔히 빛나며 루루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는 숲의 모든 생명에게 희망을 준다. 너는 이제 숲의 수호자로 인정받았다. 루루는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샘의 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숲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루루는 숲의 친구들에게 돌아와 샘에서 배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토리와 다른 동물들은 루루를 자랑스러워하며 축하했습니다. 이제 너는 숲의 진정한 수호자야, 루루. 토리가 말했습니다. 루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의 도움 덕분이야. 앞으로도 숲을 잘 지키고 싶어. 그날 이후로 숲은 더욱 밝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루루는 매일 숲을 돌보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날 때마다 루루는 샘을 떠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숲의 반짝이는 비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 별빛 강의 친구들. 한적한 마을 근처에는 별빛 강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강물은 별빛을 담아 반짝였고 강 주변에 사는 동물들은 별빛 아래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오직 착하고 용감한 이들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동그리와 반짝이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동그리는 호기심 많은 다람쥐였고 반짝이는 똑똑하고 친절한 반딧불이었죠. 두 친구는 매일 밤 별빛강에서 모험을 즐기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밤 동그리와 반짝이는 창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작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건 뭐지? 동그리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별빛 속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보자.
반짝이가 답했습니다. 두 친구는 강을 따라 걸으며 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강가에 반쯤 묻혀있는 작은 반짝이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돌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동그리가 손으로 만지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돌은 마법의 돌 같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 동그리가 말했습니다. 동그리와 반짝이는 돌을 들고 별빛강 근처에 올빼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올빼미 선생님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동물로 별빛강의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별빛의 돌이란다. 올빼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별빛강에는 오래전부터 이 돌을 지키는 전설이 있어. 이 돌은 강을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약해지면 강과 숲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단다. 동그리와 반짝이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강을 지킬 수 있나요? 너희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별빛돌의 빛을 되찾아야 해. 강 깊은 곳에 있는 별빛의 샘의 돌을 가져가면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정에는 용기와 협력이 필요할 거란다. 동그리와 반짝이는 용기를 내어 별빛샘을 찾아 떠났습니다. 길은 어둡고 험했지만 두 친구는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갔습니다. 길을 걷던 중 그들은 낯선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로 말이 느린 거북이 초롱이였습니다. 안녕, 어디 가는 길이니? 초롱이가 물었습니다. 동그리와 반짝이는 별빛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초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샘으로 가는 길은 위험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의 길로 안내할게. 세 친구는 샘으로 가는 길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커다란 나무 뿌리와 가시덤불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자신의 단단한 등껍질로 길을 뚫었고 반짝이는 작은 몸으로 가시덤불 사이를 날아다니며 길을 찾았습니다. 동그리는 빠른 발로 주변을 탐색하며 안전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세 친구가 힘을 모으자 장애물은 금세 해결되었습니다. 서로의 능력을 믿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별빛의 샘에 도착한 세 친구는 눈앞의 아름다운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샘은 은빛으로 반짝이며 별처럼 빛나는 물방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샘 주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별빛 돌의 힘이 약해진 증거야. 반짝이가 말했습니다. 동그리는 별빛 돌을 꺼내서 샘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샘의 물이 빛나기 시작했고 돌은 서서히 더 밝게 빛나며 숲과 강으로 따뜻한 빛을 퍼뜨렸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별빛강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별빛강이 다시 빛나자 숲속 모든 동물들이 나와 새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빼미 선생님도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의 용기와 협력 덕분에 별빛강이 다시 살아났단다. 정말 고맙구나. 초롱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험 덕분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동그리와 반짝이는 초롱이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도 함께 모험을 떠나자. 그날 밤 별빛강은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동그리와 반짝이는 집으로 돌아가며 초롱이와의 우정을 떠올렸습니다. 별빛강은 항상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렇지? 동그리가 물었습니다. 반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우리가 별빛강을 지키는 친구가 될 거야. 별빛강의 물소리는 부드럽게 들려왔고 두 친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서도 별빛강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꿈꾸는 구름나라. 아주 먼 하늘 위에는 구름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얀 구름으로 이루어진 땅과 알록달록한 무지개 다리로 가득한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구름나라에는 귀여운 구름 친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작은 구름인 몽이는 가장 특별한 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몽이는 언젠가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가 좋은 꿈을 만들어주는 구름이 되고 싶었죠. 몽이는 매일 밤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람들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몽이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직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몽이는 무지개 다리 끝에서 구름나라의 지혜로운 대마법사 구르를 찾아갔습니다. 구르님, 저도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가 좋은 꿈을 선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르는 몽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단다, 몽이야. 하지만 꿈속으로 들어가려면 용기와 지혜를 시험받아야 해. 너는 준비가 되었니? 몽이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준비됐어요. 구루는 몽이에게 마법의 빛나는 별가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별가루는 너를 꿈의 문으로 안내할 거야. 하지만 길에는 도전이 있을 거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몽이는 별가루를 품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별가루는 몽이를 따라 빛나는 길을 만들어 주었고 그 길 끝에는 커다란 황금빛 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날개 달린 그림자 괴물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 문을 열려면 나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그림자가 말했습니다. 몽이는 조금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수수께끼를 내주세요. 그림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보면 모두 두려워해. 나는 누구일까? 몽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답은 어둠이에요. 그림자는 놀란 듯 웃으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맞았다. 너는 용감하구나. 이 문을 지나가도 좋다. 몽이는 황금빛 문을 지나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꿈속은 알록달록한 세계로 날아다니는 물고기와 춤추는 꽃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곳곳에는 회색 구름이 떠다니며 꿈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건 악몽 구름이야. 몽이는 깜짝 놀라 구루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에너지가 필요해. 몽이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들과 웃었던 순간
노래하며 춤추던 시간들. 그러자 몽이 주변에 밝은 빛이 생겨났고 회색 구름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몽이는 꿈속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무서운 괴물을 피해 숨고 있었어요. 안녕?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몽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몽이는 구름의 힘으로 무서운 괴물을 귀여운 동물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 꿈이 정말 좋아요. 몽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꿈을 선물하는 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몽이는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꿈을 선물한 뒤 구름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구름은 몽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몽이야, 이제 너는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꿈의 구름이 되었단다. 몽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에게 좋은 꿈을 선물할게요. 그날 이후로 몽이는 매일 밤 사람들의 꿈속을 여행하며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구름나라는 몽이가 가져온 이야기들로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몽이는 자신이 가진 가장 큰 힘이 바로 따뜻한 마음과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밤, 몽이는 또 다른 꿈의 문으로 들어가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을 선물하러 가야지.
네,  네,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